이 아프로디테 탄생에 관해서는 가장 유명한 것은 헤시오도스라는 사람의 신통기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 사람에 의하면 아프로디테가 바다 한가운데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 장면 그림으로 한번 보실까요? 비너스의 탄생. 예, 이건 이제 아프로디테 탄생의 그림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름다운가요? 신비롭긴 해요. 뭔가. 아, 신비롭. 네, 조개 안에서. 다 커서 태어났네. 태어나면서 금방 컸을 수도 있고요. 박지원 도수트님, 이 그림 속에 아프로디테의 이름의 비밀이 숨어 있다고요. 네, 지금 조개 껍데기를 타고 있는 아프로디테 쥐를 보시면 이 바닷가에 보글보글 잔잔한 거품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 거품을 그리스어로 아프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거품에서 태어난 여신이라는 뜻으로 아프로디테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인들은요, 이 1년을 12달로 구분을 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달을 4월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자, 그래서 이 4월을 아프로디테 여신의 앞글자 머리글자를 따서 에이프럴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4월의 유래가 아프로디테에서 네, 나온 맞습니다. 거네요. 네. 고대 그리스의 시인 호메로스가 썼다고 알려진 그 호메로스 찬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아프로디테의 아름다움이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신들에게 달콤한 열망을 끌어올렸고 게다가 필멸하는 인간 종족과 하늘을 나는 새들과 모든 짐승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땅과 바다가 낳는 그 많은 모든 것들을. 결국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갓 태어난 아프로디테는 서풍의 신 죄피로스로 인해 한 섬에 도착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키프로스였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 이제 키프로스 섬에 도착했잖아요. 예. 섬에서 좀 뭐 한바탕 난리가 일어날 것 같은데. 이때 이 아프로디테를 본 신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반했겠죠 뭐. 첫눈에. 이 모든 남신이 아프로디테의 이 눈부신 미모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서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는 그런 열망을 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아프로디테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동안 이 올림포스에서는 제우스가 올림포스의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그리고 자식들 중에 아주 똑똑하고 똘똘해 보이는 그런 그 녀석들을 이렇게 골라서 12명 올림포스 신체제를 만들게 됩니다. 바로 이때 아프로디테도 이 12 올림포스 신들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프로디테는 뭘 담당하겠습니까? 미의 아름다움, 사랑, 욕망 이런 것들을 담당하면서 이 세상을 아름답고 또 사랑으로 넘치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아프로디테에 대해서 많은 신들이 또 내가 아프로디테의 남편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데 여기에 보이는 남신들 중에서 아프로디테와 결혼에 성공한 신이 있습니다. 우리 두 분 다 아실 테고 혜성 씨도 알 것 같고 네. 지원 씨랑 규현 씨는 왜 저희를 같이 묶으시죠? 왠지 눈동자가 두세 번은 여유가 있는데 두 분이 초조해 보였어요. 모르겠네. 바로 최고의 신 제우스와 신들의 여왕인 헤라의 첫 번째 아들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스토스입니다. 나 되게 들었다. 헤파이스. 이거 되게 못생겼잖아요, 심지어 헤파이토스가. 맞습니다. 네, 봤다 이거. 네. 일단 너무 늙고 추레해 보이죠. 네, 그리고 지팡이를 갖고 있는 게 다리를 절고 있어요. 대장간에서 일했기 때문에 항상 땀에 쩔어 있어서 악취도 고약하게 났었습니다. 때문에 이 그리스 신화에서 여신들에게 가장 비호감인 신이 바로 이 헤파이스토스 신이었다고 해요. 어떡해. 이 헤파이스토스는 이렇게 보면 최고의 신인 두 부모에게서 태어났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볼품이 없었습니다. 아까 지원 씨가 못생겼잖아요 그랬는데 맞아. 정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고 못난이신 헤파이스토스가 어떻게 이 여신
아프로디테와 결혼할 수 있었을지. 못난 남신 헤파이스토스와 가장 아름다운 여신 그 아프로디테의 결혼은 일종의 정략 결혼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 헤라가 개입이 됩니다. 사실 헤라는 나와 보니까 그 외모가 볼품없고 못나고 게다가 다리까지 절고, 그러니까 헤라 입장에서는 아니 왜 나한테서 이런 아이가 낳았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헤파이스토스를 하늘에 집어 던져버렸답니다. 어머님한테 버림을 받은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헤파이스토스를 따뜻하게 맞이해줬던 신이 있었습니다. 바다에 살고 있던 테티스라고 하는 아름답고 정숙한 신이 있었거든요. 아킬레우스 엄마 아닌가? 맞아요. 맞죠? 알고 있죠. 아, 감사합니다. 배웠으니까요, 뭐. 네, 맞습니다. 이 테티스가 바로 아킬레우스의 어머니죠. 근데 그 헤파이스토스가 외모는 볼품없고 다리는 절지만 불을 잘 다루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금속 다루는 기술을 한번 연마해봐라. 이렇게 격려를 해줬답니다. 그렇게 해서 헤파이스토스는 최고의 대장장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랬구나. 교수님, 그럼 땅에 떨어진 헤파이스토스는 처음부터 올림포스 12 신이 아니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어떻게 올림포스에 다시 가서 그 아프로디테 만난 거죠? 헤파이스토스가 이렇게 최고의 대장장이로 성장하면서 그 마음속에는 자기를 버렸던 어머니에 대한 그 서름과 분노와 복수심이 있었어요. 그럴 수 있죠. 이런 마음으로 멋지게 생긴 황금 의자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이거를 올림포스 그 궁전 위에다 보내죠. 헤라 여신께. 헤라가 딱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게 누가 만들었는지 어디서 온 건지 그런 건 따지지도 않고 그냥 확 반해버렸던 거죠. 그러면서 황금 의자에 홀린 듯이 앉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막 묶여버렸어요. 왜 뭐가 일어날 나와가지고 막 수가 없고. 네. 구속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헤라가 꼼짝 못하게 된 거예요. 이거 풀어줘. 복수했네. 쟁쟁한 신들이 와서 다 풀려고 그러는데 절대 안 열리는 거예요. 이건 헤파이스토스만이 열 수 있다. 헤파이스토스를 불러오자. 그러니까 헤파이스토스가 어머니를 풀어드릴 테니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원 씨는 어떤 조건 내죠? 그게 아프로디테를 원했군요. 그 조건 속에 하나가. 그렇죠. 아프로디테를 원했던 거고 또 하나는 올림포스 복귀. 그렇죠. 저를 버렸으니 이제는 저도 당당히 올림포스 12신 중에 하나로 저를 인정해 주십시오. 근데 이때 가장 그 억울한 게 또 누가 아프로디테죠. 네, 아프로디테 왜? 뭘 잘못했는데 갑자기 결혼해야 돼요? 아니 잘못은 헤라가 했는데 그 네. 불똥을 자기가 뒤집어 쓴 거잖아요. 하지만 아프로디테는 그냥 그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황금 의사에서 헤라가 풀려날 수 있었던 겁니다. 나랑 풀려나자마자 바로 조졌을 것 같은데. 헤파이스토스. 너 일로 와봐 그러면서. 네. 결국 아프로디테랑 헤파이스토스가 결혼을 하게 되고 헤파이스토스는 자기와 아내가 되어주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정말 잊힐 수 없는 그런 선물을 하게 되는데 뭐지? 한번 그림으로 볼까요? 우리. 허리띠? 저 과일? 어머 여러 가지가 아프로디테가 띠를 하나 두르고 있죠. 저거를 캐스토스 히마스라고 그러는데 저게 그 신비한 힘을 갖고 있었대요. 정말 자기가 원하는 누구든 유혹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그럼 생각해보니까 저 벨트가 위험하긴 하네요. 불륜이 더 심해질 수 있겠네. 그러겠죠. 그렇죠. 가뜩이나 매력적인데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만드는 날개를 거니까. 달아줬어. 그래서 근데 어쨌든 헤파이토스는 선물도 이렇게 주고 하면서 예. 굉장히 잘 지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아까 헤파이스토스가 버림을 받았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자기가 올림포스 12신에 합류하고 싶어서 헤라에게 그런 선물을 줬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던 거예요. 일만 한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죠. 열심히 일을 하면 일을 할수록 집안에 소홀하게 되겠죠. 소홀하게 되니까 아프로디테가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구나. 네. 그러면서 점점점 그 관계가 소원해졌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혼자 외로움을 달래고 있는 중에 누가 이 아프로디테에게 접근을 하게 돼요. 누구냐면 바로
헤파이스토스의 친동생. 아레스? 네, 아레스입니다. 전쟁의 신인가? 네, 아레스가? 전쟁의 신이죠. 어떤가요? 굉장해 보이네요. 식스팩. 네, 식스팩 있고. 아레스네요. 네. 헤파이스토스와는 달리 아레스는 제우스와 헤라 이 두 최고의 신의 혈통에 걸맞게 아주 완벽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단한 몸매, 남다른 체격, 최고 미남이로 꼽혔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 그 남편인 헤파이스토스랑은 달리 이제 잘생긴 아레스에게 또 슬슬 마음을 주게 되고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와, 헤헤이 참. 바로 아레스와 아프로디테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어깨에 이렇게 아프로디테가 팔도 거치고 그리고 사랑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만족스러운 모습.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눈에 띄는 거 있어요. 벨트. 네, 벨트. 이걸 메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트의 효과를 보면서 아레스를 완전히 사로잡게 됐다. 진짜 볼 수 잘못된 있죠. 선물을 줬네요. 네. 네. 박지훈 도슨트님, 이 아프로디테와 아레스를 그린 또 그림 중 재밌는 게 또 다른 그림이 있다면서요? 네, 먼저 그림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이 장면은 아프로디테와 아레스가 사랑을 나눈 이후의 모습입니다. 지금 기진맥진했네요. 지금. 네. 네, 아레스는 너무 깊이 잠에 빠져서요. 지금 반인 반수 사티로스들이 이 소라 고둥으로 큰 소리로 이제 깨우고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 아프로디테는 불만족스러운 네. 얼굴인데. 아쉬웠나 봐요. 뭔가 만족할 수 없다는 듯이 불만족한 모습인데요. 이 그림은 사랑이 전쟁의 신마저도, 그러니까 전쟁마저도 무력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교수님 근데 이런 아프로디테의 불륜 행각 예. 뭐 무사히 잘 넘어갔나요? 발각 안 됐나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발각되죠. 됐겠죠. 아, 그쵸. 꼬리가 네. 길면 잡히죠. 그렇죠. 맞습니다. 어느 날 태양마차를 몰고 하늘을 날던 태양의 신 헬리오스가 목격하고 만 거죠. 이거 가만둘 수 없다 생각을 하죠. 찔렀구나. 예, 맞습니다. 헬리오스는 곧장 헤파이스토스에게 가서 두 신의 불륜 사실을 알렸습니다. 맨 왼쪽이 찌르는 사람이다. 그렇죠. 저게 태양의 신 헬리오스입니다. 네. 번쩍번쩍 빛이 나죠. 그리고 당황해하는 모습의 헤파이스토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그리고 아프로디테에게 그 매력의 띠까지 줬는데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눈이 휘둥그레진 겁니다. 만천하의 공개에서 아프로디테는 아레스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얼마 후에 이제 작전을 짜는 거죠. 헤파이스토스가 아프로디테에게 얘기합니다. 그 저기 내 일터인 렘노스 섬에 며칠 갔다 올 테니 잘 지키고 계시오 하고 집을 비우게 됩니다. 아프로디테는 남편이 멀리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웬 기회냐.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아레스를 당당하게 집으로 초대를 하게 됩니다. 참 이런 거 실제 있는 일이잖아. 실제로 이런 일도 있다요, 그러니까 있대요. 드라마들이 여기서 따왔나 봐. 드라마도 이런 데서 그렇죠. 그런데 그냥 헤파이스토스가 그냥 간 게 아니겠죠. 둘이 뜨겁게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활짝 열리면서 돔이 열리는 거죠. 이렇게. 유리벽이 돼. 그런 거랑 좀 비슷해요. 근데 이 둘이 도망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가늘게 청동실을 만들어가지고 그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물을 만든 거예요. 야. 그래서 둘이 사랑을 나누는데 거기에 탁 쓰이게 됐죠. 그래서 둘은 꼼짝없이 알몸의 상태에서 올림포스 신들에게 발각이 되게 됩니다. 야, 이거 현장을 제대로 덮쳤네. 네. 예. 있죠. 아이고 두야. 아이고 망측스러워라. 아이고. 아이고. 자, 이렇게 보세요. 둘이 저를 속이고 이렇게 못된 짓을 저질렀습니다. 여기에 합당한 벌을 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창피했겠다 아프로디테. 예. 자, 그렇다면 이 신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런 거 아니야?
근데 둘이 더 잘 어울리는데? 이런 거 아니야? 기왕 이렇게 된 기억이 거. 이렇게 된 거. 네. 쟤네 둘이 진짜 잘 어울린다. 어머. 이런 반응이 있었고 그다음에 헤파이스토스에 대한 어떤 동정이나 이런 거보다는 헤파이스토스 쟤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는 어떡해. 문제. 그리고 아프로디테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남편에게 자기가 최선을 다해보려고 했는데 일만 하고 그래서 자기랑 소원해졌는데 자기 책임도 날 외롭게 없는데 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나를 망신을 줘? 그러면서 더 이상 헤파이스토스와는 그 상대를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레스랑 아프로디테는 오히려 공식적인 커플로 인정이 돼버리고 뺏겼네. 예. 게다가 오히려 올림포스의 대부분의 남친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도 아레스처럼 예. 불륜 한번 해볼까. 아 내가 먼저 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야, 그럼 헤파이토스 또 이거 삐질 텐데. 헤파이스토스는 뭐 득본 게 없네요. 그렇죠. 게다가 여러 명의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신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큐피드로 잘 알고 있는 에로스 에로스? 신입니다. 에로스가 바로 전쟁과 매력 사이에서 태어난 아. 신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랑의 화살을 가지고 천사처럼 날아다니죠. 아주 귀엽고 작은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두 가지 종류의 화살이 있다고 그래요. 교수님 그 네. 남신들이 오히려 아프로디테에게 더 욕심을 냈다고 네.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럼 아레스를 만나는 동안에는 다른 유혹은 없었어요? 있었죠. 아레스와 공식 커플로 인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여러 남신들과 남자 인간들과도 아레스가 사랑을- 가만히 안 있을 텐데 전쟁의 신인데. 아래 또 당하는 거지 또 그렇게 똑같이. 근데 헤르메스가 그 당시에 아프로디테랑 아레스랑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3배나 더 많은, 아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슬이 나를 묶는다고 해도, 그리고 모든 신들이 들여다본다고 해도 좋으니 나도 황금의 아프로디테 옆에 눕고 싶습니다. 이 사람 왜 이러는 거야?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그 불륜의 두 남녀를 욕하는 듯이 나도 3배, 4배 벌을 받고 아프로디테와 사랑을 나누고 싶다. 와. 다들 왜 이래요? 자,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두 신은 정말 사랑을 나눴다고 해요. 아이고.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었다. 굉장히 잘생긴 남자아이였는데 헤르마프로디토스. 저 주인공들 이름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이름만 보면 이 둘이 헤르메스와 아프로디테의 자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아, 근데 이 헤르메스뿐만이 아니었어요. 술의 신 디오니소스도 아프로디테에 대한 마음을 갖고 둘이 사랑을 나누었다는 얘기도 전해져요. 또 바다의 신 포세이돈도 둘 사이에서도 사랑이 이루어졌다. 와.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곤 대단하다. 합니다. 예. 12신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궁한 거죠, 뉴페이스가. 아니, 유니드 작가님, 아프로디테와 포세이돈의 딸이 섬이 됐다는 게 무슨 말이죠? 좀 특이하죠. 그렇죠. 신화에서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 포세이돈이 바람을 피워서 낳은 자식은 섬이 된다. 아, 뭐 그런 말이 있다. 자,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와 포세이돈 사이에 태어난 딸이 이 섬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그리스 남동쪽에 가시면요, 이 로도스라고 불리는 섬이 있습니다. 과거에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여겨졌던 태양신 헬리오스의 거대 조각상이 있었던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와, 어머. 놀랍죠? 어머 어머. 이 조각상은요, 기원전 294년에서 282년경에 만들어졌고요. 어? 자, 그리고 저 받침대를 제외하고도 높이가 무려 33m에 달했다. 자, 그러니까 엄청 요즘으로 치면은 저기 자유의 여신상이랑 거의 비견이 될 정도의 크기였던 것이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조각상은 이 지진으로 인해서 소실이 되어서 지금은 볼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불가사의로 남아 있습니다. 우와. 대단한데? 예. 어쨌든 이렇게 그러니까 아프로디테가 올림포스의 남신들과 두루두루 바람을 피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아프로디테는 사랑과 아름다움이라는 무기로 자신만의 권력을 만들어 나갔던 겁니다.